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2020년 한국의 소득분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2019년과 비교해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이전과 미치고 난 다음에 소득분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019년과 2020년의 비교는 소득분배에 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은 2019년과 2020년은 뭐 약간의 이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 소득은 2019년에 5,924만원에서 2020년에 6,125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4,652만원에서 2020년에 4,836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예를 들면 이 소득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은 사실 2020년이 마이너스 1.1%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통계는 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이 곡선을 보면 2천만원대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사람 비율이 줄고 3천만원 사이, 4천만원 사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늘고, 그 다음에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는 비슷하고, 다시 7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조금 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소득 구간별 분포의 변화, 마이너스 1.1% 경제성장 상황에서도 3 내지 4% 평균소득이 증가된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분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경상소득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입하면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 이전이 뭐 연금이라든지 복지급여를 받으면 또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되죠. 이것을 반영한 것이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처분 가능 소득을 균등화했다는 것은 이 가구 규모에 따라서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2019년은 막대 그래프고, 이 점선은 2020년은 점선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그 800만원대 연소득 기준입니다. 800만원대가 사실은 점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선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더, 이때는 이 부분은 오히려 2020년이 감소된 것이라고 보이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좀 넘는 2200만원, 뭐 이 정도 소득에서 실제 2020년이 오히려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2019년하고 2020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그 코로나가 가계 소득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큰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998만원, 평균소득은 3,450만원, 그 다음에 빈곤선은 1,499만원, 빈곤선은
이 중위소득의 50%죠. 1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분배를 알려주는 그 대표적인 그 지표가 지니계수인데요. 이 지니계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 분배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점선은 우리가 경상소득입니다. 소득 전배하기 이전의 그 상황인데 이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에 2016년보다 높아졌죠. 약간 그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소득 측면에서 지니계수의 변화가 없다. 이게 이제 통계상의 문제인지 실제가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통계상으로는 경상소득은 상에 있어서의 소득 전배 사항은 정권 초기나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나 2020년 작년까지 별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처분 가능 소득으로는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 복지 지출 등을 통해서 이 분배를 개선한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11년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이 경상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국가의 개입으로 소득 전배가 낮아졌는데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정부 의존도가 커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위 배율은 하위 20% 소득 계층의 그 분배 점유율을 분모로 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분자로 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소득 분배 사항이 나쁜 거죠.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1.37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치를 보면 거의 정권 초기나 정권 말기나 오히려 사실은 경상소득 같은 경우는 5분위 배율이 정부가 개입되기 전에는 상태로 보면 오히려 나빠진 거죠. 10.88배에 비해서 11.37배니까 나빠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이 5분위 배율이 2016년에 6.98배에서 5.85배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이 분배 지표의 개선은 2011년 이때까지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기간인데 이때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7.68에서 7.37, 6.91, 6.98까지 떨어졌습니다. 6.96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떨어진 것하고 예를 들면 7.68에서 6.96으로 떨어졌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 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특징이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상소득에 있어서의 전배 상태는 오히려 조금 나빠지는 반면에 그 정부가 개입된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의 전배 사항은 개선되는,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져서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이 나가고 조세 부담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졌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의 차이가 있다. 빈곤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 분배하기 전에는
2016년에 19.8%였는데 빈곤자 비율이 하위 50%, 그러니까 이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19.8%인데 21.3% 늘어났죠. 반면에 소득 전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17.6%에서 15.3%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빈곤율도 시장소득기준, 경상소득기준으로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정부가 세금과 복지로 떨어뜨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이 상대적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조금씩 증가되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이 경상소득 개념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 빈곤율이 66세 이상의 빈곤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2019년, 2020년에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폭이 더 커졌죠. 그래서 43.2%에서 42.4%로.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 47.8%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45%까지. 사실 2017년 효과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44%까지 떨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2020년에는 또 다시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연금 정책, 연금 수급자 수가 많아지고 기초연금액이 증액되고 이것의 효과인데 40.4% 낮은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2020년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분배 상황은 오히려 개선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K자형, 그러니까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